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25년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첫 번째 영상은 왜 토큰 증권 업계 전체가 초기 시장인지, 거기서 미국이 왜 탑 클래스 시장인지, 거기서 메인 플레이어가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리퍼블릭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봐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INX, T0, 세큐리타이즈가 왜 업계 선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이 세 회사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리퍼블릭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에요. 미국 1차 오퍼링 마켓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과는 좀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리퍼블릭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규정을 사용해서 모금을 하는지, 또 현재 그 시장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이게 더 잘 뻗어나갈 수 있을지, 또 리퍼블릭이 왜 INX를 사려고 하는지,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하게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INX하고 리퍼블릭이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가 발생을 왜 하겠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토큰 배당에 대해서 예측 시나리오를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먼저 리퍼블릭이 어떤 분류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1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 시장, 2차 시장, 프라이머리 오퍼링,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오퍼링, 세컨더리 마켓, 이런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제가 영상을 맨 처음 만들었던 거, 제 영상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순서대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정주행하시면은 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조는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형태, 증권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냐, 요걸 가지고 제가 맨날 말로 설명을 드리고 비교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단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IPO. 우리가 잘 아는 주식 IPO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IPO를 갖다가 토큰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그거를 INX가 한 거예요. INX 토큰이 토큰으로 된 IPO를 SEC하고 한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다. 그때 썼던 F1 파일링이다. 해외 투자자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F1 파일링 한 거고요. F1하고 S1이 요 정상적인 증권 등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외 사항을 두는 이유는 좀 우리나라로 치면은 샌드박스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편리성을 두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지 말고, 이 작은 규모에서 요만큼만 하는 거는 그러면 그냥 좀 해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레귤레이션 A, A 플러스 그런 거를 미니 IPO라고 부르죠. 미니 IPO 형태가 있고요. 레귤레이션 D, 상당히 많이 소개를 드렸죠. D가 있고, 이것도 한 번씩은 말씀드렸어요. 레귤레이션 CF, 이 CF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리고 되게 생소한 개념이 두 개 있죠. 프라이빗 오퍼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요 두 개는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 아무튼 리퍼블릭이 포함돼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퍼링을 받는 형태는 총 3가지입니다.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A, 레귤레이션 D, 이렇게 실제로 오퍼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형태, 이것도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프리베이트 오퍼링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는 증권을 발행한 거고, 적격 투자자만 제공을 해요. 광고도 하면 안 되고요. 공모도 불가능하고, 발행에 대해서 한도도 없어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SEC에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인트라 스테이트는 어떨까요? 이 단어에 인트라 끊고 스테이트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특정 주에서만, 특정 스테이트에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잖아요.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하기 때문에 그 주마다 법이 상당히 달라요. 아무튼 특정 주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거. 그 해당 주, 예를 들어서 텍사스다. 그러면 텍사스 주민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가능하고요. 공모는 안 돼요. 한도도 없고, SEC 등록 불필요한데, 근데 그 주 내에, 텍사스면 텍사스 내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약간 차이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아무튼 요거는 좀 한정적인 경우거나 좀 프라이빗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제 조항에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사실 여기 말고도 뭐 많거든요. 레귤레이션 종류가 좀 더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앞서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는 바로 요 놈인데요.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얘네가 뭐냐? 그 전에 잠깐 보자면 오퍼링을 하는 경우는 도대체 누가 하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모투자 펀드는 기업 내부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하는데 큰 은행에서 내가 한번 큰 손으로 들어가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프라이빗 오퍼링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지금은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RCF하고 ECF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RCF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장을 준비한 거고요.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 하실 건데 킥스타터, 인디고고 보면은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있냐면은 와디즈 같은 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워드를 해준다는 거죠.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ECF는 뭐냐 그러면 ECF는 equality. 그러니까 지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분 베이스고 이거는 리워드 베이스고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RCF 같은 경우는 기업의 소유권을 받지 않고 약간 프로젝트의 후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되 여기서 뭐 드론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드론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나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EC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 투자자가 기업의 이 주식이나 지분, 뭐 다른 증권 이런 것을 받고 이 기업들이 성장할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의 위펀더, 스타트 엔진 그리고 리퍼블릭. 요게 거의 탑3거든요. 요런 회사들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애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ICF 같은 경우는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SEC 등록할 필요도 없고요.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ECF는 증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일단은 SEC에 등록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금융위에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투자자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연간 투자 한도가 이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캡이 씌워지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의 기대 수익 여부를 보면은 RCF는 투자자가 기대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후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부나 선구매 제품이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의 성격이 강하고 ECF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 배당금, 기업 인수합병 뭐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그런 겁니다. 상당히 초기에 투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RCF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리워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ECF는 기업이 실패하면은 또 투자 금액을 잃을 가능성. 그럼 양쪽이 다 존재하긴 해요. 이제 그러면은 리퍼블릭이 어디에 속하고 어떤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지 대충 구분이 됐죠. 그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게 바로 오늘은 요거라는 겁니다.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물론 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에서 리퍼블릭의 입지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ECF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크라우드 펀딩 요거는 리워드 아닙니다. 이퀄티를 보는 건데 첫 번째 문장 볼까요? 23년 재작년 신규 오퍼링 수가 이 정도였다. 그 중에서 80%가 성공적이었다. 근데 이 성공의 그 개념이 뭐냐? 이걸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캠페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프트캡하고 하드캡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크립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소프트캡은 뭐냐면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금의 최저 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소프트캡이 1억이다. 그러면 모금액은 훨씬 더 클 수는 있지만 1억만 통과하면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을 못 넘기면 투자금을 리펀드, 반환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드캡은 뭐냐 그러면 하드캡 모금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근데 아까 전에 최대 한도를 정해두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많이 모이면 악한 마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방지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잡수법에 따라서 한 500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글은 소프트 캡 달성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 캡 달성을 80%나 했다는 겁니다.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것만 추려서 보면요. 투자당 평균 투자자의 수표 규모라면은 투자 금액이 말하는 건데 한 $1,000 수준이라는 겁니다. 1,200불.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뭐 워낙 달러가 비싸니까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귤레이션 CF 말고도 레귤레이션 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귤레이션 A는 부동산 이런 걸 제외하고는 크라우드 펀딩의 모금 금액이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리고 그 타입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 세이프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세이프가 생각보다 많이 자금이 모이고 있다. 그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년 거를 보면은 또 이렇거든요. 21년 대비 15% 감소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왜 지지부진하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년도에 뭐가 생겼죠? 코로나, 그 유명한 코로나가 터졌죠? 미국 정부에서 미친 듯이 돈을 풀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소리죠. 근데 갑자기 21년 딱 정점 찍고 나서 금리를 미친 듯이 한 20년 새 최고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투자금들이 박살이 나고 있다. 투자 규모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레귤레이션 A랑 CF를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은 조금 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레귤레이션 A는 급속도로 떨어졌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이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 줄로 설명드리면 레귤레이션 CF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 레귤레이션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즉시 주식을 받거나 채권 등을 받게 되는데 레귤레이션 세이프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즉시 받지 않고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조건부로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래 그 특정 기업이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게 될 때 주식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형태다. 그리고 당연히 레귤레이션 CF 같은 경우는 즉시 회사의 주주가 되죠. 주식을 가지니까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요. 세이프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서 주식을 받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없어요. 내가 투자를 했어도.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 그 썸네일에 보면 세이프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가보죠. 2024년에 어떻게 됐고 25년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 그걸 보는 건데요. 일단은 결론은 밝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게 증가하고 있냐? 이거는 투자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레귤레이션 CF를 통해서 발행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들이 뭐랄까요? 좀 발전하고 있다. 투자를 잘 받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레이징이 어떻게 됐냐? 최근에 한 18달, 1년 반 정도를 봤을 때 이렇더라. 딜 메이커가 약간의 이슈가 있었고요. 그 말고는 기본적으로 위펀더, 리퍼블릭, 스타트 엔진이 강력하게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 경쟁사거든요. 리퍼블릭의 경쟁사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될 만한가는 조금 뒤에 한번 다시 보시죠. 얼마를 모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과연 리퍼블릭이 좋은 회사인가?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리퍼블릭이 아이넥스를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이넥스 입장에서 리퍼블릭이 어떤 회사인가를 알아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리퍼블릭이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좋은 회사고 입지가 어떤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규정들은 좀 도와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위펀더나 리퍼블릭이 거래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평균 금액은 낮다고 하는데 아까 평균 금액 보셨죠? 1,000몇백 불. 아무튼 간단하게 보시고 뒤에 자세하게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